자, 여러분, 지금 당장 HTS 켜서 반도체, AI, 2차 전지 보고 계신 분들, 잠깐만요. 제발 그 손 좀 멈춰 보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전자, 아니요, 다 틀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돈다발이 미친 듯이 쓸려 들어간 곳은 최첨단 기술도 아니고 미래 산업도 아닙니다. 바로 시장통에서 흔히 보던 꼬치에 끼워 먹는 그 어묵입니다. 돈 버는 경제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저도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삼진식품. 네, 우리가 아는 그 부산 어묵 만드는 회사 맞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상장한다고 공모주 청약을 받았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청약 경쟁률 무려 3촌 이익 14대 1. 그리고 이 어묵 회사 주식 좀 받아보겠다고 개미들이 들고 온 현금 보따리, 즉 청약 증거금이 얼마였냐? 무려 6조 원입니다. 6조 원, 감이 잘 안 오시나요? 6조 원이면요, 웬만한 중견기업 몇 개를 통째로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나중에 대박날 AI 주식 사려고 줄 선 게 아니라 당장 입에 들어가는 어묵 주식 한 주라도 더 받겠다고 6조 원을 싸들고 은행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묵이 맛있으니까, K푸드가 인기니까 이런 차원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요,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가장 확실한 곳,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지금 이 6조 원이라는 돈이 반도체가 아니라 어묵으로 흘러갔다는 건 대한민국 경제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섬뜩한 경고 신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학개미들 엔비디아 고점에서 물려서 밤잠 설치고 있죠. 국내 주식 삼성전자 5만 전자 깨지네 마네 하면서 곡소리 납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 형제들 반토막 난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이 학습을 한 겁니다. 꿈과 희망, 미래 기술, 다 좋지만 당장 내 계좌가 박살나면 무슨 소용이야.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결국 나는 전자기기 하나 더 사는 게 아니라 싼 값에 배 채울 수 있는 따뜻한 어묵 국물 하나를 더 찾는다. 투자자들의 본능이, 야수 같은 감각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꿈을 꿀 때가 아니라 생존을 해야 할 때다. 이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굳이 포장하자면 경기 방어주로의 자금 대이동, Great Rot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식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졸았다. 네, 시장이 지금 잔뜩 쫄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금 흐름, 경기가 아무리 망해도 사람들은 밥은 먹어야 하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식품주, 여기로 돈이 쏠리는 건 그만큼 지금 실물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도 닷컴 버블 붕괴 때도 똑같았습니다. 모든 거품이 꺼질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승자가 된 주식들은 가장 화려한 주식이 아니라 가장 지루하고 뻔한 주식들이었습니다. 지금 삼진식품 청약에 몰린 200대 1의 경쟁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터널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대한 사이렌 소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뉴스를 보고 그냥 와, 어묵 대박 났네 하고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6조 원이 가리키는 진짜 돈 냄새를 맡으실 건가요? 이 어묵 사건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기술주를 버리고 식품주로 도망치는 진짜 심리,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타야 할 기회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려한 기술주에 현혹되어 계좌 녹이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선택한 진짜 주도주가 뭔지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기막힌 어묵 랠리 뒤에 숨겨진 개미들의 처절한 심리 상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주식 계좌 안녕하셨습니까? 반도체 사이클 온다. AI가 세상을 지배한다. 2차 전지가 미래다. 좋죠.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계좌를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파란불, 온통 시퍼런 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5%, 10%씩 위아래로 널뛰기 하는 기술주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미국 장 시작하면 나스닥 보느라 밤새고 아침에 눈 비비며 국장 보느라 하루 다 갑니다. 그런데 수익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집단적인 변동성 피로감입니다. 사람이요, 처음 한두 번은 존버하면 승리한다 외치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 가잖아요. 멘탈이 바사삭 부서집니다. 아, 대박이고 나발이고 제발 원금만이라도 지키고 싶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식품주가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식품주는 배신하지 않거든요. 반도체요. 경기 안 좋으면 드램 가격 폭락합니다. 공장 가동 멈춥니다. 자동차요. 할부 금리 오르면 아무도 새 차 안 뽑습니다. 그런데 밥은요. 여러분, 주식 반토막 났다고 오늘 저녁 굶으실 겁니까? 경기가 어렵다고 라면 안 드실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스테이크 썰 거 줄여서 라면 2봉지 끓여 먹습니다. 이게 바로 필수 소비자의 힘입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전쟁이 나든 전염병이 돌든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매출이 널뛰게 하지 않고 꾸준하다는 것. 이 당연한 사실이 지금 같은 난세에는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금융시장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꿈을 사고 약세장에서는 실적을 산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꿈을 샀습니다. 당장 돈은 못 벌어도 미래의 대박날 기술, 적자 기업이어도 성장성만 있으면 주가가 10배씩 갔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돈줄이 마르니까 이제 사람들은 꿈에서 깹니다. 야, 쟤네 진짜 돈은 벌고 있는 거 맞아? 당장 내 손에 쥐어주는 배당금은 얼만데?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식품 기업들을 딱 까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장 쌩쌩 돌아갑니다. 물가 올랐다고 제품 가격 슬쩍 올립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 먹습니다.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배당도 줍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알찹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6조 원을 싸들고 어묵 회사로 달려간 겁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피난입니다. 폭격이 쏟아지는 기술주. 전장에서 탈출해서 튼튼한 방공호인 식품주로 숨어든 겁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단순히 방어주니까 안전해서 좋다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식품주가 그냥 지루한 주식, 할아버지들이나 사는 주식 취급받았습니다. 주가도 거북이처럼 기어갔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식품주들이 더 이상 내수용 방어주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성장주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식품주가 뜬다라고만 생각하면 하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식품주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국내에서 어묵 팔고 라면 팔던 구멍가게 수준이 아닙니다.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역전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라면에 미쳐 있고 냉동 김밥 없어서 못 판다는 뉴스 보셨죠? 이게 일시적인 유행일까요? 아니면 반도체를 잇는 새로운 수출 역군이 탄생하고 있는 걸까요? 삼진식품 청약 대박, 그건 어쩌면 K푸드 폭등 랠리의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불닭볶음면부터 시작된 이 흐름이 이제 어묵, 김, 냉동식품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K푸드의 수출 실적 숫자로 아주 뼛속까지 발라드리겠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한국의 짠맛과 매운맛에 중독되어서 지갑을 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주게
어떤 미친 영향을 줄지 놀라지 마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삼양식품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누가 그랬죠? 라면? 그거 그냥 서민 음식 아니냐? 성장성이 어디 있어?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삼양식품주가 1년 만에 몇 배가 올랐습니까? 2배? 3배? 아니요, 5배 넘게 터졌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출입니다. 이제 한국 라면은 한국 사람만 먹는 야식이 아닙니다. 미국 10대들의 생일 선물로 불닭볶음면 박스를 받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동남아, 유럽, 심지어 남미까지 전 세계인의 도파민을 한국의 매운맛이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대한민국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을 넘겼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죽쓰고 있을 때 K푸드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달러를 긁어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면은 알겠는데 어묵도 그게 돼? 이 의문이 드시죠? 작년 미국 트레이더 조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냉동 김밥 대란이 났었죠.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미국인들이 김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서 오 마이 갓, so healthy를 외쳤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어묵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어묵이 뭔지 아세요? 글루텐 프리, 고단백, 저칼로리, 생선 소시지입니다. 기가 막힌 마케팅 포인트죠. 건강 생각하는 미국 몸들한테 이만한 간식이 없습니다. 삼진식품이 왜 상장을 서둘렀겠습니까? 국내에서 떡볶이 친구나 하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공장은 풀가동이고 해외 주문 물량을 못 맞춰서 난리인 상황인 겁니다. 이번에 땡긴 6조 원? 그거 다 해외 공장 짓고 유통망 뚫는데 들어갈 실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치트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킹달러 시대죠. 1달러에 1,400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수출하는 식품 기업한테는 무슨 뜻이냐? 가만히 앉아서 돈 복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원가는 한국 돈 원화로 들어갑니다. 어묵 만드는 생선살, 밀가루 좀 올랐다. 저도 인건비 공장 돌리는 전기세 다 원화로 냅니다. 그런데 물건은 뭘로 팝니까? 달러로 팝니다. 1달러에 팔면 예전엔 1,200원 들어오던 게 지금은 1,300~400원, 1,3,4, 50원씩 꽂힙니다. 이걸 환차익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이 미친 듯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10% 넘기기 힘든데 잘 나가는 K푸드 기업들 15%, 20% 찍습니다. 이건 그냥 장사가 아니라 거의 현금 채굴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진식품 청약에 6조 원이 몰린 건 단순히 어묵이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확실하게 성장하고 환율 버프까지 받으면서 실적으로 증명하는 섹터는 음식료밖에 없다. 이 흐름 쉽게 안 꺾입니다. 라면에서 시작된 파도가 김, 만두, 핫도그를 거쳐 이제 어묵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타자는 소주가 될지 김치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먹는 게 남는 거라는 말이 주식시장에서도 진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주로 6조 원이 몰렸다면 그 돈은 어디서 빠져나온 걸까요?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주식시장의 어두운 이면, 개미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소외주들의 처참한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차 전지, 엔터주 들고 계신 분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주식시장에는 풍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죠. 반대로 말하면 어묵과 라면 주식이 튀어올랐다는 건 누군가는 그만큼 짓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무거운 압력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섹터, 바로 지난 2, 3년간 대한민국 증시의 황제로 군림했던 2차 전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2차 전지부터 봅시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없으면 바보 소리 들었습니다. 팬덤까지 생겼었죠. 무조건 간다. 10년 뒤를 봐라. 맞습니다. 전기차 세상 언젠가는 옵니다. 하지만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캐즘 체이싱이라는 거대한 크레바스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얼리어답터들은 이미 다 샀고 대중들은 충전하기 귀찮아, 비싸, 불나면 어떡해 하면서 지갑을 닫았습니다. 테슬라도 가격 내리면서 치킨 게임 들어갔는데 배터리 업체들이라고 무사하겠습니까? 미래 성장성 하나 믿고 PR 100배, 200배 줬던 그 거품이 지금 고금리라는 바늘에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며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조정이 아니라 현실 자각 타임입니다. 엔터주는 또 어떻습니까? K-팝은 영원하다? 죄송하지만 숫자는 경고등을 켰습니다. 중국 공구 물량 확 줄었습니다. 앨범 사재기에서 초동 기록, 쓰던 인플레이션 거품도 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메가 IP가 안 나옵니다. BTS 군대 가고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 겪으면서 투자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엔터 주는 사람이 리스크구나. 재계약 시즌마다 내 심장이 쫄깃해지는구나. 식품주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면 팔리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 컨디션 하나에, 스캔들 하나에 주가가 30%씩 날아가는 걸 보면서 피로감을 느낀 겁니다. 여기서 냉정한 팩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진식품 청약에 몰린 6조 원.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개미들이 눈물을 머금고 2차 전지 손절한 돈. 엔터주 물타기 하려다가 포기하고 뺀 돈입니다. 투자자들은 영악합니다. 나의 2차 전지 주식은 40%인데 옆집 철수는 어묵 주식 사서 상한가 먹었대. 이 소리 들으면 눈 돌아갑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도 갈아타자. 이 심리가 발동하는 순간 소외주들의 하락폭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투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주식들 이제 끝난 걸까요? 영원히 망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산업의 사이클은 돌고 도니까요. 하지만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거나 전기차가 획기적으로 싸지거나 전 세계를 씹어먹을 괴물신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쪽 동네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 겁니다. 희망 고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덮어두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포트폴리오 점검하셔야 합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 돈 복사하고 있을 때 나만 본전 오기만을 기도하는 것만큼 비참한 투자는 없습니다. 자,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이미 식품주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죠? 아, 나도 어묵 살걸 하고 후회해봤자 버스는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어디일까요? 식품주 다음에 올 제2의 주도주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의도 선수들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아직 개미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진짜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묵 랠리. 그 다음 타자 2026년까지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물들일 마지막 히든 카드, 마지막 파트에서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야, 어묵이 대박이래. 내일 당장 삼진식품 풀매수 가자 하시는 분들 제발 멈추세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설거지 하러 가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뉴스가 터지고 옆집 철수 엄마가 알 정도면 이미 어깨 너머 머리 꼭대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뜨거운 게 아니라 앞으로 뜨거워질 것을 찾아야 합니다. 삼진식품 청약 6조 원 사건이 우리에게 준 힌트는 딱 하나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갑이 얇아졌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가성비 좋은 한국 제품이 무엇인가? 경제학 용어 중에 립스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은 못 사지만 대신 몇만 원짜리 립스틱이나 화장품을 사면서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즐긴다는 겁니다. 지금 K푸드가 뜬 이유? 한 끼에 3만 원짜리 외식 대신 2천 원짜리 불닭볶음면으로 스트레스 풀고 만족감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먹는 거 말고 바르는 거, 바로 K-뷰티 화장품을 주목해야 합니다. 에이, 중국이 안 사줘서 화장품 망했다며? 형님, 누님들,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보따리상만 쳐다봤지만 지금 K-뷰티는 미국과 일본, 유럽으로 갑니다. 미국 아마존 뷰티 랭킹 들어가 보셨습니까? 한국의 중소기업 앰플, 마스크팩, 선크림이 랭킹을 씹어먹고 있습니다. 미국 MZ 세대들이 틱톡 보면서 코리안 글래스, 스킨 글라스 스킨 따라하려고 한국 화장품을 미친 듯이 직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식품주랑 똑같은 수출 플러스 환율, 수혜주라는 겁니다. 슬포 $5, $10. 미국인들한테는 커피 몇 잔 값도 안 되는 싼 가격이지만 품질은 백화점 명품 브랜드 뺨칩니다. 이게 바로 불황기에 먹히는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아무 화장품 주식이나 사면 안 됩니다. 브랜드 말고 그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공장을 사셔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ODM, 제조업자 개발 생산, 기업이라고 하죠. 미국의 인디 브랜드들, 인플루언서들이 화장품 만들고 싶으면 다 어디로 오는지 아십니까? 다 한국 ODM 업체들 찾아옵니다. 너네가 제일 잘 만들고 제일 빠르니까. 마치 반도체 TSMC처럼 전 세계 화장품의 주문이 한국 공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싼 화장품을 찾을수록 다양한 인디 브랜드들이 난립할수록 결국 웃는 건 뒤에서 물건 대주는 공장장들입니다. 식품주 놓치신 분들, 2026년까지 실적 깡패가 될 이쪽 동네를 유심히 파보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묵청약에 6조 원이 몰린 현실.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망했다고 한탄만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그 속에서 돈의 길을 봅니다. 반도체, AI, 물론 미래의 주인공이죠. 하지만 당장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는 화려한 유람선보다 튼튼한 고기잡이 배가 더 멀리, 더 안전하게 갑니다. 지금은 폼 잡을 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실적, 수출, 현금 흐름이 찍히는 기업. 남들이 뭐 저런 촌스러운 걸 사? 할 때 묵묵히 그 주식을 모아가는 사람만이 2026년 이 긴 불황의 터널 끝에서 웃으면서 계좌를 열어볼 수 있을 겁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누군가는 벼락거지가 됐지만 누군가는 인생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어묵에 몰린 6조 원, 그 뜨거운 돈의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좌가 따뜻한 어묵 국물처럼 든든해지는 그날까지 돈 버는 경제학은 계속해서 진짜 돈 되는 정보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부자 되는 막차 지금 바로 탑승하십시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